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마천 워터파크인 신천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충북 고용률이 OECD 기준 73%를 기록해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양군 일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포항시가 제6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잎채소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는데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장맛비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물건값이 오를 대로 오르면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도매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양보다는 더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죠. 그거 조금 줄이는 거, 먹는 거 줄이고 그 방법밖에는 달리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장마 후 무더위와 태풍이 기다리면서 벌써부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건 38,000원까지 가고 비싸죠. 지금 장마철이라 비싸게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 어제 오늘 시세가 갑자기 올라버리구만. 광주의 시금치 소매 가격은 한 달 새 108% 정도 올랐고 적상추는 50%, 대파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장마철을 전후로 채소값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여름에는 특히 배추와 무, 당근의 가격이 많이 올라 소비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배추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배추와 봄무가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배추무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고 구청장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2024년 하반기 첫날인 1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간식을 나눠주며 민선 8기 2년간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마련된 직원과의 인사 시간에는 민선 8기 2주년을 기념해 구청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구청장에게 등산화를 전달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은 지난 2년간 노력해준 직원들 덕분에 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전하고 앞으로도 동대문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음주 폐해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청량리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습니다. 구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고 요구도가 높은 청량리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구는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음주 중인 상황이 명백하다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구는 음주 단속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경찰서 및 구청 사회복지과 등 유관부서와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몸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의 원인이지만 검진을 하지 않고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마포구가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대상자를 20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마포구가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마포구는 기존 20세에서 65세였던 무료 검진 대상자를 20세에서 69세로 확대 시행하며 구민의 건강을 챙깁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높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복부 비만, 낮은 HDL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진 상태를 말하며 급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마포구는 업무로 관리가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마포구민 6,300여 명이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지역 내 14개소에서
31회 진행됐습니다. 확대된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을 통해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제2기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제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제2기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의 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청소년 의원, 학부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위촉장 및 위원증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듣고 정례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직접 경험하며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올해 쓰레기 배출량을 1만 톤 이상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량의 21.4%에 달하는 양인데요. 지난 3월 재정 공포한 폐기물 감량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해 재활용과 감량을 바탕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마포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올해 생활 폐기물 1,862톤 감량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3월 제정한 감량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장 폐기물 신고 처리 강화, 커피 찌꺼기 및 폐 봉제 원단 재활용, 의류 등 재활용 확대, 소각 재료가게 확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1,862톤의 감량은 지난해 발생량의 21.4%에 해당하는 양이며 생활 폐기물 감량을 통해 신규 자원 회수 시설 건립이 아닌 재활용과 감량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올해 33개까지 늘려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는 소각 재료 가게는 1호점이 운영된 지 한 달 만에 재활용품 268kg을 모으는 등 분리배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확대되는 생활 폐기물 감량 대책을 통해 더욱 환경 친화적인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대합실에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지역 최대의 학원가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 대합실에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를 조성해 지난 8일 개점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201제곱미터 60석 규모로 프라이빗 룸, 오픈형 룸, 랩탑 멀티룸과 휴게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요금 결제와 출입 관리를 위한 키오스크, 무선 인터넷, 물품 보관함, 냉난방 설비 및 산소 발생기 등을 비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대구시가 도시마천 워터파크인 신천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신천 물놀이장은 대봉교 상류 좌안 신천둔치 내 위치해 있습니다. 파도풀, 유수풀,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과 함께 쉼터와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최소 3회 이상의 여과기 운영과 수중 청소기를 가동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 품목과 생산 원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브로콜리, 완두콩 등 주요 농산물 13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품목별 생산 원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횡성군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익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며 농업 및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농협을 통해 개통 출하 실적이 있거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한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한편 대상자 신청 접수와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금 지급 절차는 올 연말까지 추진됩니다. 횡성군에서 2024년 학예 1차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학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 체험을 원하는 지역 대학생 170명을 모집했습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각각 1차와 2차로 나뉘어 군청,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61곳에 배치돼 업무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차는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2차는 7월 31일을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고용률이 OECD 기준 73%를 기록해 지난 6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충북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 2위이고 실업률은 세종, 경남에 이어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이는 제주가 관광산업 활성화로 일자리가 많고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특성임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반대로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면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대청댐 수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비전 공유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청댐과 연계된 수열 특화단지를 조성해 탄소 중립 실현과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충청권 중심의 국가 AI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비전 및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각 기관은 수열 기반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AI 선도 스마트 기업 유치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북도는 교통의 중심지인 청주시의 지리적 이점과 대청댐의 수자원에 기반한 수열 에너지를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년 지자체 산림 분야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산림 분야 종합평가 6개 분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 대응체계 구축률, 산불 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 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 지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지표 달성을 위해 전년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지표 관리의 효율을 기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보령시가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는 회의실, 다목적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으며 청소농공단지는 물론 인근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양군 일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0일 4일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양군 이반면 일대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날 경북도지사는 피해 상황 점검과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224.7mm로 특히 지난 8일에는 최대 시우량이 52mm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금악리, 대천리 마을 일원에서만 주택 반파 5동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 침수 189.2헥타르, 도로 유실 2.5km, 하천 유실 0.3km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한 13명의 다낭시 대표단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응웬 방광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를 비롯한 13명의 다낭시 대표단이 11일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다낭시는 대구광역시와 지난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번 대표단의 경북 방문은 다낭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접견한 당서기는 IT 산업과 문화 관광 교류, 인적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은 6박 7일간 경북을 비롯한 서울, 대구 등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경제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제6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포스텍, 한국구조생물학회와 함께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6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포막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들이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의 최근 기술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국내에 승인된 해상풍력 발전 허가 중 58%가 전남 연안입니다. 세계적인 해상풍력 업체들도 전남에 눈을 돌리며 투자와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물류 기업인 머스크가 목포 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짓습니다. 여수와 완도의 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 딥윈디 오프쇼사는 최근 목포의 대학들과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Industry is facing is that there isn't enough trained personnel that knows offshore wind. So I think that is a challenge that can be an opportunity, particularly for the universities here, to start with creating curriculum and to train.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이 전남에 몰려들 움직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허가가 난 해상풍력 발전 27.6기가와트 가운데 58%인 16기가와트는 전남 곤역 해상입니다. SKENS가 신안군 자읍면에 짓고 있는 100메가와트 단지는 올해 12월 준공 뒤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광군 나골해상풍력이 지난 4월 착공했고 신안 우이도, 완도 금일도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발전단지 착공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이 27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목포 신안과 하원 산단을 적기에 개발하여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남은 초속 7.2m의 일정한 풍속과 40m 미만의 낮은 수심 등 풍력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심 빈집에 지붕과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돌보지 않은 데다 굵은 장맛비를 이기지 못한 건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에 대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붕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산수동에 한 빈집 담장이 넘어져 앞집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거주자가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제 출근할 때에는 문이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12시에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갖고 있어요. 이거 저거 또 마저 무너지면은 이제 여기까지 지장이 있어 버리죠. 집에까지. 지난달 30일에는 남구 서동에서도 빈집 담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광주의 빈집은 1197채나 되고 위해성 평가에서 철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곳도 122채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빈집의 위험성은 해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2차례 점검을 해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입니다. 빈집을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더딥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공터로 두면 소유주가 부담할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점도 정비를 어렵게 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든 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죠. 도심 공동화로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폭탄이 되면서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정원과 생태습지 등을 활용해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시가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순천시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한 시는 인구 13만의 작은 소도시로 호수와 알프스를 품고 있어
은퇴자가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는 대표적인 생태 휴양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축제 기간 방문객이 20만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놀랐습니다. 국가정원, 습지 등 생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시가 프랑스 안시의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문화 콘텐츠 육성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순천시는 로커스 스튜디오와 오노 등 국내외 애니메이션 앵커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et accord, en fait, je le vois comme une première pierre pour la construction d'un pont entre Média Participation et Sunshine qui permettra de faire transiter, de faire partager nos expertises. 특히 올해는 생태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보강됐고 11월에는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 기업, 작가, 학생들이 교류하는 비즈니스 마켓, 그리고 캐릭터와 함께 달리는 러너블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생태자원을 활용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데 이어 문화 콘텐츠를 더해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포부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미래 100년을 이끌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인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미래해양도시 여수와 5개만의 주요 전략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핵심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 보전 거점이 되는 여수만과 시민이 행복한 해양 레저 문화 거점이 되는 가망만을 제시하는 등 총 23개 전략 사업과 61개 사업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마래산과 장군산, 종고산과 호암산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국가 지점 번호판 46점을 설치했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란 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거주 지역을 좌표로 표시한 것으로 등반 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긴급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안심산과 무선산 등산로에 국가 지점 번호판을 20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13회 인구의 날 행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마법, 아이와 함께 감탄 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특별한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정은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양육 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원한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묵호항 여객 터미널 광장과 해랑 전망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먹태와 막걸리 등 지역의 고유 먹거리를 활용한 페스타, 물돛제비 난장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돛제비 마켓, 공연 등 볼거리도 풍부한데요. 돛제비 마켓과 야시장도 연계 운영하는 만큼 시원한 동해바다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한 햇빛으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든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은 눈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각막과 망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막 화상으로 불리는 광각막염,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챙이 있는 모자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